일단 그 머리 아픈 거 하기 전에요. 단순하게 들을 수 있는 일단 먼저 진도를 좀만 나갈게요. 네. 저번에 했던 게 그 어디까지였죠? 여기까지 쓰고 쌤이 관계부사가 이끄는 절은 완벽하다. 아하, 예. 산 역할. 오케이. 예. 관계부사 이끄는 절은 완벽하다까지 했군요. 네. 이제 관계부사가 이끄는 절은 완벽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관계 대명사랑 이제 구별을 해주려고 네. 관계 대명사 쓰는 자리냐 아니면 관계 부사를 쓰는 자리냐 그 녀석을 이제 구별해야 되는 문제들이 왕왕 나옵니다. 그래서 그 녀석을 구별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되겠고요. 관계부사 이야기는 그 핵심은 거의 다 했네. 자, 그러면 단순하게 이제 예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이렇게 써놓으면 무슨 말입니까? I know the day. 난 그날을 안다. 그렇지, 나는 그 날을 아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I met you on the day. 자, 요건 무슨 말이죠? 뒤에 문장은 2번 문장은 내가 너를 그날에 만났다. 그렇지, 내가 너를 그날에 만났다가 되겠죠. 자, 그럼 이 두 개의 문장을 합쳐주려고 보니까 요 녀석이 있고 요 녀석이 있네요. 그죠? 네. 예. 자, 그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죠. 잠깐만, 이렇게 두께가 얇고. 자, 이 두 개의 문장을 이어주려고 보니까 여기에 이제 똑같은 게 있죠. 네. 그럼 이 녀석을 뭐로 바꿔주면 됩니까? 우리가 관계사를 배울 때, 관계 대명사를 배울 때 앞에 녀석을 선행사로 두게 되면 얘는 뭐로 바꿔줍니까? 형용사 자리요. 그렇죠. which로 바꿔주면 되겠죠. 네.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 I met you on which. 맞나요? 네. 예. 근데 이제 which는 어디에 써야 됩니까? 선행사의 뒤에 써줘야죠. 그래서 네. 이렇게 바뀝니다. The day which I met you on. 이렇게 바뀌어요. 맨 뒤에 있던 which를 어디다 적어줬나요? 선행사의 바로 뒤에다가. 위치 뒤에는 불완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which 뒤에는 불완전 한가 안 한가 볼까? I 주어, met 타동사, you 목적어. 얼핏 보면 완벽하죠? 근데 맨 마지막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on이요. 전치사. 전치사는 뒤에 뭐가 필요하죠? 명사요. 그렇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네. 그럼 불완전한 문장. 그치? 불완전한 문장. 그래서 이 녀석을요,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렇게 해요. I know the day on which I met you. 이렇게. 네. 어떻게 바뀐 거야? 맨 뒤에 있던 이 on을 어디다가? 위치 앞에다. 그치, which 앞에다. 원래 on은 이렇게 같이 붙어 있었던 거죠. 네. 여기 보면 원래는 on the day 하고 붙어 있었던 거니까 붙여줍니다. 이 녀석이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변하는 거야? 관계 부사를 적어볼까? 왜 이걸 관계 부사로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관계 부사를 배울 때 제가 관계 부사는 뭐와 뭐를 더해 놓은 거라고 했었죠? 전치사와 관계 대명사를 더해 놓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여기 볼까요? 전치사와 관계 대명사가 같이 있네. 네. 얘를 그럼 뭐로 바꿔줄 수 있는 거야? 관계부사. 관계 부사. 그러면 관계 부사는 우리가 5가지인가요? 그 언제 어디서 총 네 가지죠. 예. 네 가지 중에 어떤 녀석을 써야 될까요? 여기서는 when이요. 왜 when을 써야 됩니까? 선행사가 시간이라. 그렇지. 선행사가 시간. 날짜를 뜻하는 그쵸 시간이죠. 그럼 얘를 뭐로 바꿔줘? when이요. When I met you. met you 하고 바뀝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when이라고 적어줄 수도 있는 거고 네. 예로 적어도 상관이 없겠죠. 네. 어쨌든간 on which를 보건 when을 보건 우리 해석을 할 때는 이 녀석을 해석을 하지 않는다. 그쵸? 해석을 하지 않고 얘네들은 그냥 일종의 기호라고만 보면 돼요. 이건 기호입니다. 기호. 무슨 기호냐? 아, 뒤에 나올 문장은 앞에 있는 the day를 꾸며줄 것이다. 네. 라는 기호입니다. 아시겠죠? 네. 해석은 안 하는 거예요. 관계부사는 관계부사는 해석할 필요가 없어. 없죠. 관계사도 우리가 해석을 안 했었죠. 네. 자, 그냥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돼? 내가 너를 만난 그날을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만났던 그렇지. 예. 이렇게 원래는 첫 번째 문장을 해석을 달면 이렇게 되겠지. 나는 그날에 너를 만났다. 이렇게 썼겠죠. 네. 그런데 이걸 이제 형용사절로 바꾸니까 어떻게 바뀌는 거야? 내가 너를 만났던 그렇지. 만났던 그날을 나는 안다. 그렇죠. 만났던까지만 써주면 되죠. 네. 자, 나는이라고 적던 걸 내가라고 바꿔놨지. 네. 아,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나는이라는 건 네. 내가라는 말보다 상위 버전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위의 개념이 되겠고요. 네. 오케이? 이걸 지금 왜 이야기하냐면 수식어구와 그렇지 않은 것 다시 주절과 수식어구를 따로 해석을 해야 될 때 여기도 나는이라고 해석을 하고 여기도 나는이라고 해석을 하면 글이 약간 어색합니다. 나는 너를 만났던 그날을 나는 기억한다. 나는 너를 만난 그날을 기억한다. 이것도 좋지만 내가 너를 만났던 그날을 나는 기억한다.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나는이라고 말을 하는 대신에 하위 개념일 때 하위 개념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수식어구 혹은 절이나 아니면 대절과 같은 명사절을 뜻하는 겁니다. 요런 데 쓰이는 주어는 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나 가를 써주면 좋습니다. 상위 개념인 주절에서는 주어에다가 은과 는을 붙여주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고요. 그래서 다시 해석을 하면 내가 너를 만난 그날을 나는 기억을 한다.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네요. 네. 그쵸? 예. 자, 그럼 뭐 장소로 한번 가볼까? 자, 1번 문장은 이렇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뭐예요? 바르셀로나. 예. 바르셀로나. 비스트가 뭐예요? visit 방문하다. 나는 바르셀로나에 방문하길 원한다. 그렇지. 나는 바르셀로나에 가고 싶다 이런 얘기죠. 네. 이제 두 번째 문장. 혹은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굳이 바르셀로나 또 적을 필요 없이 the city라고 적어도 의미는 통할 겁니다. 네. 어차피 그 도시가 그 도시일 테니까요. 자, 그럼 요걸 준이가 한번 바꿔볼까? I want to. 그렇지. 이 녀석은 그대로 써주면 되죠. I want to visit Barcelona. In where? 예, 좋습니다. in 처음에는 which로 가야 되겠지. 네. in which I saw Messi. 그렇죠. 이 녀석을 또 뭐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냥 where요. 그치. where이라는 장소 관계 부사를 써주면 되겠죠. 네. where 됐습니까? 네. 예, 그래서 I want to visit Barcelona where I saw Messi라고 쓰면 되겠죠. 네. 됐죠? 아하. 그래서 in which가 나오면 마찬가지로 이 녀석은 장소라는 개념일 뿐이지 해석은 하지 않는다. 예,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관계부사. 자, 다만 이제 관계부사 where가 약간 이제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 요럴 때도 쓰여요. 자, 요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where이라는 관계부사는 우리가 어떻게 배우죠? 선행사가 뭐일 때 쓸 수 있다? 장소? 그렇지. 선행사가 장소일 때 쓰는 관계부사라고 배웁니다. 네. 분명히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여긴 보게 되면 나는 위험에 빠져 있었는데 혹은 곤경에 처해 있었는데 내가 전혀 생각조차 못했던 것이다. 즉, 나는 내가 생각도 못했던 그런 어려움에 곤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곤경에 처해 있다라는 건 장소입니까? 아니요. 아니지. 뭐야? 생각. 곤경에 처해 있어. 난처한 뭐라 그래? 예를 들면 막 그 내가 카메라 우연히 꺼내는데 플래시가 터졌어. 근데 하필이면 앞에 여자가 앉아 있어. 상황. 그치, 상황이죠. 네. 바로 상황이 뭐일 때도 쓸 수 있다? where 선행사를 쓸 수 있다. 상황이 선행사일 때 관계부사 where를 쓸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상황이 즉 뭐 situation과 같은 단어가 나올 때를 뜻하는 겁니다. 상황이 선행사일 때에도 사용이 가능. 예. 이게 이제 관계부사 where가 가지고 있는 그 특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황이 선행사인데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게 바로 where이라는 관계부사다. 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요것만. 그 다음에 이제 자주 쓰는 관계부사가 뭐가 있냐면 이제 the way인데 자, 이제 요 두 개의 문장을 다시 한번 이어보죠. 요 두 개의 문장을. 네. 자, 첫 번째 문장을 해석하면 그들은 실제로 정말로 원했습니다. 그렇지. 희망했습니다. 누가 내가 뭐 하도록? 그 길을 찾도록. 그렇지. 방법을 찾아내도록. 네. 됐죠? 그들은 내가 정말로 방법을 찾아내기를 원했습니다. 네. 바랬습니다가 되겠고 두 번째 문장은요? 나는 penetrate가 뭐예요? 관통하다, 헤쳐나가다 정도가 되겠어요. 나는 헤쳐나갔습니다. 예, 나는 헤쳐나가야만 합니다. 자, have to는 뭐와 똑같은 말이죠? must. 그렇지. 혹은 need to와 똑같은 말입니다. 해야 한다. 혹은 뭐뭐 할 필요가 있다. 해야 한다,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죠. 네. 나는 해야 합니다. 관통해야 헤쳐나가야만 합니다. 뭐를요? 그 어려운 일들. 그렇지. 이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야 된대요. 어떻게? 이 방법으로. 그렇지. 이 방법으로요. 자, 이거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쳐보죠. 바로. They really hope me find the way. 그 다음에요. How how
I have to penetrate this. This is hard work. penetrate, 그치, this hard work 하면 되겠죠. 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이 뭐야? 그 같이 쓰면 안 된다. 그렇지, the way와 how는 같이 쓰면 안 되죠. 네.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줍니까? how를요? 예. 여기 뭐가 쓰여 있었어요? 전치사 in이랑 뭐로 바꿔주면 될까? which. 그렇지. The way in which로 쓰든가. 즉 방법이라는 말은요. The way in which로 쓰시든가 아니면 그냥 the way만 쓰시든가 아니면 how만 쓰든가 셋 중 하나의 방법을 따라야만 합니다. 네. The way how를 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the way in which로 쓰든가 아니면 the way라는 단어만 쓰든가 네. 아니면 how만 쓰든가요. the way를 빼버리고 how만 쓰든가 셋 중 하나로 적어주셔야 돼요. 결국 They really hope me to find the way in which I have to penetrate blah blah blah. 예, 그 문장 하나랑 They really hope me to find the way I have to penetrate 혹은 They really hope me to find how I have to penetrate 이렇게요. 네. 예, 셋 중 하나로 적혀 있을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적어야만 합니다. 근데 오케이. 여기서는 how 쓰면 안 되죠. 왜요? the way랑 how랑 그냥 붙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how만 쓰면 됩니다. 아, how만. 예, 셋 중 하나만 골라 잡으면 됩니다. 네. 알겠죠? 네. 예, 그 다음은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가장 마지막에 남은 녀석인데 그게 바로 이름하여 복합 관계사입니다. 예, 관계 부사는 마무리 짓고요. 이제 복합 관계사라는 녀석이 등장을 해요. 이번엔 등장 시기가 좀 빨라졌어요. 예전에는 3학년에 나오던 게 이제 2학년 모의고사에도 나왔더라고요. 복합 관계사. 자, 복합 관계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 부사나 관계 대명사 혹은 우리가 배운 바는 없지만 관계 형용사라는 녀석들 뒤에다가 이 단어를 붙여주는 거예요. ever. 예, 이게 바로 복합 관계사입니다. 복합 관계사가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관계 대명사인 who에다가 뭐를 붙인다? ever. who, ever. 혹은 which에다가 ever. which, ever. what에다가 what, ever. ever. 관계부사 where에다가 where, ever. 혹은 when, ever. 관계부사 how에다가 how, ever. 이렇게요. 네. 이렇게 붙여주는 게 이제 복합 관계사라고 하는 것들이죠. 네. 복합 관계사. 그러면 이제 복합 관계사는 해석을 어떻게 할까? 자, 해석은요. 총 두 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첫 번째. 죄송합니다. 대명사로 쓰시면 안 되고 명사절이라고 쓰셔야 돼요. 명사절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잠시 명사절이라는 말은 언제 나온 바가 있었죠? what 할 때. 그치, what 할 때도 했었죠. 네. 자, 명사절이라는 건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선행사 이미 포함해요. 그렇죠. 명사절이 하는 역할이 뭐죠, 문장에서? 그건 이제 방금 얘기한 건 what이 하는 역할이었고 네. 명사절이라는 녀석이 한 역할은 뭘까? 주어. 목적어. 그렇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합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죠. 네. 주목 보어 역할. 자, 그러면 여기 쓰여 있는 whoever가 명사절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명사의 역할, 바로 주어, 목, 보어의 역할과 절의 역할, 즉 whoever를 포함해서, 즉 복합 관계사를 포함해서 그 뒤에 동사나 동사와 목적어 때로는 보어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즉 이렇게 적어야 된다는 얘기야. whoever만 딸랑 적는 게 아니라 whoever you met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고요. 네. 자, 관계 대명사에다가 ever를 붙였으니까 이것은 복합 관계 대명사가 되겠고 네. 관계 대명사는
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문장이 어때야 되죠? 불완전해야 하죠. 네. 맞습니까? 네. 예, 그 성질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목적어가 없네요. 네. 즉, 이 복합 관계사가 자기가 이끄는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자, 이렇게 쓰고 나면 이것은 지금 무슨 역할만 하는 거야? 뭔 역할을 하는 것만 본 거죠? 바로 요거만 따져준 겁니다. 네. 요거만 따져준 거고, 이 하나의 거대한 이 덩어리가 또 무슨 역할도 한다고? 보호 역할. 그치, 명사의 역할도 한다고요. 즉, whoever you met 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is none of my business. 요렇게 적는다고요. 즉, 이 녀석 자체가 무슨 역할? 명사의 역할도 가능하다. 네. 그래서 이 녀석이 무슨 절이다? 명사절. 그렇지, 명사절의 역할을 해줍니다. 여기서는 지금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해석을 하면 네가 만나는 것이 누구든 네. 누구든 내가 상관할 바가 없습니다.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whoever의 명사절 해석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뭐뭐 하는 것은 누구든. 뭐뭐 하는 것은 누구든. 그것이 바로 이 whoever라는 녀석의 해석입니다. 네. 다른 말로 바꿨으면 이렇게 쓰일 때도 무조건 복합 관계사처럼 해석하셔야 돼요. anyone who입니다. 이 자리에 whoever 대신에 뭘 집어넣어도 anyone who를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anyone who you met, 네가 만나는 사람이 어느 누구건 그것은 is none of my business, 내가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복합 관계사 첫 번째는 명사절의 역할을 하는구나.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whoever를 봤는데 whoever의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은 누구든이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 whichever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뭐뭐 하는 것은 어느 것이든, 뭐뭐 하는 것은 어느 것이든, 그것이 바로 whichever의 해석이 되겠고요. whatever의 해석은 이렇게 합니다. 뭐뭐 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게 바로 whatever의 해석이에요. whatever, 뭐뭐 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렇게. 자, 그럼 두 번째, 복합 관계사를 명사절로 해석을 해도 되지만 이게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바로 양보 부사절이에요. 양보 부사절의 역할을 엄청나게 많이 해줍니다. 부사절은 부사절인데 양보의 의미를 지닌 부사절이고, 부사절이 있다는 얘기는 뭐도 따라 나온다는 얘기냐면 문장은요 항상 부사절이 존재를 하면 그 뒤에는 혹은 앞에는 주절이 따라 나와야 합니다. 꼭 부사절이 쓰인 문장에는 주절이 있을 거예요. 네. 즉, 이 녀석은 양보부사절로 쓰이는 복합관계부사는 뒤에 꼭 뭐가 따라 나온다? 주절이 따라 나올 겁니다. 결국 두 개의 문장이 적혀 있을 거다 이런 얘기죠. 네. 절이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주절이 절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아니죠. 절이 두 개 따라는 무슨 얘기냐면 부사절 하나, 주절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죠. 네. 이 부사절의 존재만으로도 절이 이렇게 총 두 개가 나올 거다라고 미리 파악을 해주면 돼요. 주절이 그냥 절이에요? 그렇지. 주절은 그냥 절입니다. 네. 이걸 어떻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중간에 얘가 꼭 찍혀 있어요. 콤마가. 네. 그래서 얘보다 훨씬 더 파악이 쉬울 겁니다. 이 녀석보다. 네. 자, 어떤 식으로 나면 이런 거예요. 잘 나오고 있구나. 자, 여기서 그러면 주절이 어디일까? He or she must 그렇지. be. 이 부분이 주절이죠. 네. 주절 하나, 절이 하나 나왔고 여기도 뭐가 있습니까? 또 부사절. 그치. 절이 두 개가 나오네요. 부사절이란 녀석은
일단 나오면 절이 총 몇 개 나오는구나? 두 두 개가 있구나. 주절, 부사절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네. 녀석이 부사절이 되겠네요. 그러면 도대체 얘는 해석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여기도 이제 후에버를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해석해 줘요. 예, 누가 하든 간에. 즉, whoever, 누가 breaks the law, 법을 어기든 간에 he or she, 이건 한 단어로 they란 얘기죠. 그들은 must be punished, 벌을 받아야만 한다. 받아야만 합니다. 혹은 틀림없이 벌을 받게 될 될 것입니다.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네. 됐죠? 만약에 whichever다 어느 것이 뭐뭐 하든 간에 whatever다 무엇이 뭐뭐 하든 간에 요렇게 해석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좀 특이하게 이렇게 적어줘요. 초록색이니까 빨간색으로 써야 잘 보이려나 눈에. 양보부사절은 아까는 제가 anyone who로 고쳤을 수 있다 그랬죠. 네. whoever를 이번엔 이렇게 바꿨습니다. No matter who. 아까는 anyone이었는데 이번엔 no matter로 바뀌어요. No matter who. whoever를 즉 우리가 마지막 최종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어디에서 whoever를 보게 되면 그 녀석이 명사절로 해석을 할 때에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anyone, who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고 네. 그 녀석이 부사절이었다면 그것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No matter who. 그렇지. no matter who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관계부사가 다 해당이 돼요. 관계사가 다 해당이 됩니다. 네. 딱 한 녀석만 빼놓고 그 녀석이 누구냐면 바로 however입니다. 얘 어떻게 해석해요? 그러나 그러나 관계사 맞아요? 아니요. 아닙니까 그럼? 아니요. 아닌 게 아니야? 그 긴가? 관계사예요. 관계사야? however요? 예. 관계부사. 관계부사. 아니 이거 복합 관계사. 관계부사. 예, 복합 맞습니다. 복합 관계부사요? 예. 복합 관계사 아니에요? 예. 복합 관계사에는 관계부사, 관계형용사, 관계 대명사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러나입니까 그럼 해석할 때? 아니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 however요? 예. 우리가 대개 however 보면 어떻게 해석하지? however를 보면 however요? 예. 그러나. 그러나로 해석하죠. 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러나의 뜻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however 우리가 봤을 때 어떨 때는 그러나를 해석해야 되고 어떨 땐 지금 배울 방법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 however는요. 크게 두 가지의 용법으로 쓰여서 그래요. 네. 하나는 접속 부사입니다. 접속 부사란 게 뭡니까? 뭐 이런 거야. however 그러나 so 따라서 still 그러나 요렇게 그냥 문장의 맨 앞에다가 글의 분위기나 글의 방향에 대해서 일정 부분만 이야기를 하고 빠지는 애들 그리고 항상 애들은 콤마가 따라 나올 겁니다. 만약에 준이가 해석을 하는데 however 해놓고 뭐가 있으면 콤마가 있으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러나로 해석해줍니다. 접속부사일 때는 그러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예요. 네. 그러면 이게 아니라면 무조건 다 뭐야? 복합 관계 부사가 되겠네. 오케이. 예. 콤마가 없다. 그럼 무조건 뭐? 복합 관계 부사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콤마가 없으면 복합 관계 부사.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예, 요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네.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예를 들면
however hard you hit the stone with the axe, stone, 예, stone with the axe, it will never breaks off. 예,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중간에 당연히 여기 콤마를 찍어줘야 되겠죠. 자, 이때 however는 무슨 뜻이야?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그렇지, 콤마가 없죠. 네. 자,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이 however라는 녀석은 마치 뭐와 똑같냐면 성질은요, how와 똑같습니다. 성질이요. 아, 그게 무슨 말입니까? how라는 녀석은 뒤에다가 바로 뒤에다가 how 뒤에다가 형용사나 부사를 바로 갖다 쓰는 걸 좋아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She is happy라는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녀는 행복합니다. 이런 뜻이죠. 네. 그런데 how를 집어넣어서 얼마나 그녀가 행복합니까? 얼마나 그녀가 행복한지 이렇게 문장을 바꿔 쓰고 싶어. 네. 그러면 이 녀석은 이렇게 바꿔 쓰시면 돼요. how라는 녀석을 먼저 적어주고 how의 성질이 뭐다? 형용사랑 그렇지. 부사가 뒤에 형용사와 부사를 뒤에다 적어줘야 되죠. 그러면 이 문장에서 형용사는 바로 happy란 녀석이야. 그지? 네. 그러면 how happy she is 이렇게 적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얼마나 그녀가 행복한지 혹은 그녀가 그렇지. 얼마나 그녀가 행복한지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얼마나 그녀가 행복한지 얼마나 그녀가 행복한지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they remained apart. 해석을 하면 그들은 여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럼 이것을 how를 넣어서 문장을 다시 바꿔볼까? how How apart 그렇지. apart they remain. 그렇지. they remained. 얼마나 그들이 계속해서 떨어져 지내는지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죠? 네. 얼마나 해석 안 쓰셔도 됩니다. 그들이 떨어져 지내는지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네. 즉 how 다음에는 형용사와 부사를 연결해서 바로 쓴다는 얘기죠. 그럼 이 녀석을 해석해 볼까? 이때 hard는 세게라는 부사입니다. 그럼 however는 무슨 뜻이었죠?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해석해 볼까? 아무리 세더라도 세게 세게 하더라도 아무리 세게 누가 뭐 하더라도 너가 바위를 그치 바위를 뭐로 with the 달걀- axe 달걀로? 그치 계란으로 치더라도 다시 해석해 볼까? 아무리 세게 계란으로 바위를 치더라도 그렇지 그것은 즉 그 돌은 그들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 그렇죠 깨지지 않을 겁니다. 됐죠? 네. 예, however의 해석 방법은 이렇습니다. however를 먼저 아무리라고 해석을 해주고 아무리 주어가 동사를 부사하게 하더라도 요 어순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아무리 주어가 네가 동사를 hit the stone with the axe 계란으로 바위를 치더라도 부사하게 세게 치더라도 세게 치더라도 그 바위는 절대 깨지지 않을 겁니다. 네. 됐죠? 예,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however는요, 아까 복합관계사는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항상 명사절과 양보부사절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얘는요, 딱 하나 양보부사절밖에 없습니다. however는 네.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하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양보 부사절이요. 예. 네. 예. 이거 아까
누구였죠? whoever를 예를 들면서 제가 그치 명사절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복합관계사 whoever를 네. 양보부사절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네. 예. 그런데 이 녀석은요 무조건 이렇게 나올 거예요. however는 즉 절이 몇 개 나온다? 2개. 2개. 예. 저도 그래서 여기다가 콤마를 찍어줬죠. 네. 오케이. 절 하나, 절 2개. 이렇게. 그러니까 양보부사절 같이 음. 그러니까 콤마 나온 다음에 음. 이거랑 같다고요? 양보부사절이랑? 그렇지. however란 녀석은 양보부사절이기 때문에 뭐 부사절과 주절 아. 이렇게 2개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명사절 이렇게 쓰이는 방법이 없습니다. however는 네. 주목보로 쓰이지가 않아요. 됐죠? 양보부사절 안에 그 복합관계부사랑 접속부사가 있는 거예요? 아니죠. however의 쓰임새가 접속부사랑 관계부사가 있다는 얘기였지. 네. 예. 왜냐하면 however를 보게 될 때 우리가 그 2가지 방법을 해석을 해야 되니까. 네. 음. 근데 우리가 음. 지금 쓰는 복합관계부사가 이거예요. 그렇지. 양보부사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이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접속부사일 때는 콤마가 나온다고 했었죠. however 바로 뒤에다가 그러나라고 해석을 했었고. 됐습니까? 네. 예. 질문사항 있어요 혹시? 아니요. 없습니까? 이제 관계사가 다 끝났어요. 네. 이렇게 하면 관계사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럼 관계사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딱 하나가 남았는데 뭐냐면 생략이야. 관계사의 생략. 네. 이제 생략 파트만 하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파트부터는 그때 우리가 분사 했었나요? ing 막 ed 붙이는 거. 좀 하나 말았었나? 뭐예요? 분사. 분사. 예를 들면 동사에다 ing 붙이는 거 막. 동명사요? 동명사는 안 했습니다. 동명사 안 했던 거 그거 안 했던 것 같은데. 안 했지. 네. 내가 막 그 분사하다가 오형식 그 어. 지각명사 끝나고 바로 관계 대명사 있어요. 관계대명사 했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분사부터 나가야 되겠네. 그 다음에 분사, 동명사, 투부정사 순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투부정사가 가장 쉬운데 네. 외울 건 많아요. 근데 가장 쉬워요. 이해하기가. 분사가 좀 어렵습니다. 자, 이제 관계사의 총정리를 한번 해드리죠. 생략에 앞서서 자, 관계사는 네. 무슨 역할을 한다? 형용사절요. 그렇지. 형용사절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명사절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네. 어떤 녀석이요? 와시요. 오케이. 또 방금 배운 그거 복합 관계사. 관계사. 오케이. 복합 관계사에서 뭐만 빼고 후에버리요. however를 빼놓고 however. 전부 다 뭐가 가능하다? 명사절. 명사절이 가능하죠. 복합 관계사의 명사절. 요 2개가 관계사 중에서 유일하게 명사절의 역할을 해줍니다. 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관계사라는 건 뭐의 역할을 해준다? 문장과 문장을 서로 이어줍니다. 오케이. 자,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의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문제가 뭐였냐면 혹시 기억이 나나 모르겠는데 none of, any of, many of 다음에 them을 쓸래, whom을 쓸래 하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된다 그랬죠? 앞에 접속사나 컴마. 그렇지. 예를 들어서 콤마가 있다. 관계 대명사. 그렇지. 그럼 누굴 써야 돼? whom을 적어야 되겠지. 네. 예를 들면 and나 or but이 있다. 그럼 them. 뭐를 적습니까? 오케이. them을 적어줍니다. 좋습니다. 바로 이걸로 갖다 푸는 거예요. 네. 접속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계사 쓰면 접속사를 또 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콤마만 찍어주는 거예요. 이게 관계사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관계사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who부터 시작해서 whom, whose 등등등등등 which, of which도 있고. 그래서 관계사에는 뭐가 있냐면 주격이 존재를 하고 소유격, 그다음에 목적격이 존재를 하죠. 맞나요? 네. 그다음에 관계 부사라는 녀석이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복합 관계사라는 녀석들이 존재를 합니다. 네. 이 중에서 우리가 안 배운 녀석이 있는데 딱 하나가 바로 이 녀석이에요. 목적격. 배우긴 했죠. 네. 그런데 뭘 자세하게 안 배웠냐면 생략이 가능하다는 말을 자세하게 배우지 않았어요. 네. 생략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장을 쓰는데 whom이라는 목적격을 써주지 않았는데도 내가 알아서 아 여기 whom이 생략이 된 거지 하고 뒤에 있는 문장을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녀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네. 예, 이 녀석은 이제 예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볼 거고요. 조금 했었죠. 조금 했나요? 명사하고 어. 또 명사 나온 다음에 타동사. 아 못 하긴 봤네. 했구나. 네. 하긴 했구나. 했어요 근데. 아. 준이가 정리 잘해놨네. 여기. 관대비는 혹시 했나요? 그건 안 했어요. 관대비 생략? 그건 안 했죠. 알겠습니다. 그럼 요 녀석은 했으니까 그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빨리 시작을 하죠. 네. 정리고 나발이고 졸려요. 이거 듣다 보면. 네, 빨리 시작을 하죠. 자, 가장 난이도가 높은 녀석이 바로 요겁니다. 관계 대명사와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 예. 자, 그러면 준이야. 네. 여기 나온 관계 대명사는 소유격일까 목적격일까 주격일까? 주격이요. 왜요? 뒤에 비동사. 그렇지. 바로 동사가 나오니까. 네. 예, 주격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살짝 안 써도 됩니다. 주격이라고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 그래서 우리가 흔히 관 대 비의 생략이라고 이거 떤 거 이야기합니다. 같은데. 했나요? 관대비 생략도 안 한 게 뭐지 그럼? 이거죠. 다 했네. 다 했네. 그래서 명사 뒤에 과거 분사는 ing가 온다. 네. 그럼 그건 무조건 앞에 있는 명사 수식이다. 네. 다 했군요. 예, 수고하셨어요. 관계부사 관계대명사 다 끝났네요. 이게 관대비 생각. 예, 관대비 생략이에요.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 뭐야 그럼? 내가 갑자기 백수가 된 느낌인데 실업자가 된 느낌이야. 할 게 없는데 뭐 해야 되지? 예. 모의고사 이거. 모의고사. 예, 모의고사 준비되셨나요? 모의고사 할 준비 네. 되셨어요? 예. 네. 좋습니다. 바로 넘어가죠. 다음번에 분사하는 거예요. 예, 이제 분사 나갈 겁니다. 즐거울 거예요. 쌤 근데 이거 있잖아요. 예. 이거 복합 관계사 할 때 네. 그 뒤에 ever 붙인다 했잖아요. 관계 대명사나 형용사. 근데 그 whose ever 이런 거는 해석. whosoever요. 적어드릴게요. whosoever는 이거 세 개만 알면 돼요. which, whatever, whoever. 예. 그 가장 많이 쓰는 건 whichever, whatever, 그 다음에 관계 부사들 wherever, whenever, however 이 네. 5가지 가장 많이 쓰고 whosoever나 whomever는요 어차피 해석이요 주격 whoever 똑같아요. 다 whoever.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거 해석해 볼래? whomever you met, she or he is kind. 그냥 쉬운 거부터 가자 이거야. 이때 whomever 어떻게 해석할 거야? 뭐뭐 하는 것은 누구든. 해석해봐. 너가 만나는 것이 누구든. 그렇지. 네가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 네. 그들은 그들은 친절합니다. 친절합니다. whoever와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뭐뭐 하는 것은 누구든 차이가 없지. 네. 그럼 얘는 그럼 어떻게 써주는 겁니까? 얘가 원래 있던 자리가 어디 자리야? met이라는 타동사의 목적어였겠지. 그러니까 그냥 whomever라고 적어준 것 뿐입니다. 네. whosoever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whosoever book you borrow 블라블라블라. borrow란 얘기는 B-U-R-R-O-W 빌리다라는 뜻입니다. 해석을 해볼까? whosoever book you borrow. 너가 책을 누구의 책을 누구의 책을 빌리든 간에. 예,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예. 네. 누구의 책을 뭐뭐 하든 간에. 됐나요? 네. 예.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 녀석들은 whoever의 그냥 다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형태만 다르고 해석은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which, ever나 whatever 빼고는 다 whoever 같이 해서. 그렇죠.
whoever처럼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익숙해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이거 양보부사절도 똑같이요. 예, 양보부사절도요. 요새는 트렌드가요. 원래 예전에는 나처럼 이제 양보부사절과 명사절을 나누어서 이렇게 해석을 달리했거든. 네. 뭐뭐 하는 것은 그러니까 누가 뭐뭐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디죠? 어디 있죠? 뭐가요? 예, 해석 어떻게 나눴었지 내가 아까 해석을 나눠서 안 썼어요. 안 썼나요? 네. 예, anyone who 같은 경우는 뭐뭐 하는 사람은 누구든 네. 이렇게 해석했었죠. whoever 여기 밑에 나 있는 no matter who 같은 경우는 누가 뭐뭐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네. 즉 뭐뭐 하는 것은 누구든 누가 뭐뭐 하더라도 해석이 서로 약간 다르죠. 네. 근데 요새 트렌드는 뭐냐면 해석에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네. 그냥 누가 뭐뭐 하더라도 뭐뭐 하는 것은 누구든을 다 똑같이 해석을 해줘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아시겠죠? 예. 다만 부사절이라는 것과 명사절이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도 뭐뭐 하는 것은 누구든 이것도 뭐뭐 하는 건 누구든 이렇게 똑같이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누가 뭐뭐 하더라도로 해석을 하든 네. 뭐뭐 하는 것은 누구든이라고 해석하든 어차피 든자가 들어가거든. 네. 우리나라에서 든자라는 말은 뭐냐면 선택의 의미를 뜻해. 하냐 마냐. 네. 네가 먹든 말든 이러잖아. 든자는. 그래서 어차피 예스나 예스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다 이제 양보처럼 해석을 해주는 경향이 있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거 명사절에 쓰인 whichever, whatever도 똑같이 이것도 해석 같아요. 근데 이제 whichever, whatever는 which는 이제 선택의 의미고 그래서 어느 것이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고 네. whatever는 그 뭐냐라고 무엇이라는 의미가 강해요. 뭐뭐하는 것이라는 의미와. 네. 그래서 이것은 약간 구별해 주셔야 돼요. 네. whichever book you borrow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 whichever 예를 들어서 여기 whichever가 나왔어. 어떻게 해석해? 어느 책을 빌리든가. 네가 빌리든 간에 그럼 여기다 whatever book이 나왔어. whatever book 그럼 뭐야? 무슨 책을 네가 빌리든지 간에 약간 이렇게 그 달리 해석을 해줍니다. 네. whatever, whichever 됐죠? 네. 만약에 이제 얘네가 같은 뜻이면 굳이 달리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만 약간 구별해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관계 대명사들의 복합자 들어간 애들 있죠. whosoever나 whomever는 다 비슷하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혹시 뭐 예문이 어디 있나? 찾아볼까? 이거는 거의 다 응? 그때 요거였나? 이거 아니었어요. 이거 아니었죠. 2016. 아 이거 또 잘못 다운받았나 이거? 환장하겠네. 윈 18학년도? 어? 17학년도? 이거 아니죠? 네. 2016. 어, 또 다운 잘못 받았어? 환장하네. 근데 EBS 들어가면 나오던데. 예, 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EBS에. 이거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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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네. 이거였나? 아닌데? 아닌데? 고2의 6월에 이게 몇 년도? 이거 내가 또 체크를 16학년도 고2 6월 영어죠? 혹시 이거야? 네. 매직 쇼. 이거 다운을 못 받는데 큰일 났네. 여기다 이제 그게 문제야. 필기가 안 되는 게. 필기가 안 되는 게 문제야. 제발. 안 되네. 잠시만요. 혹시 여기다가 하면 되나?
석세스 하지 말고 바로 펴줘야지. 특히 성공이요 그러고는 말어. 성공이요가 어디야 이거? 어디 갔어? 어? 성공했다고 했는데 아까? 여기 없어. 참 어이가 없네. 어쩔 수가 없네. 자, 예. 몇 번부터 하면 되죠? 18번이요. 우리 그때 한 문제도 안 풀었었어? 아니요? 이거 2번까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저희는 제가 이거 다 풀었긴 했는데 해석은 여기까지 했었어요. 아, 오케이, 그리고 오케이. 6번까지 아. 6개 지문 쌤이 아. 해석하라고. 오케이. 예. 그러면은 예.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최근에 대학 졸업자로서 나는 나의 마케팅 직업으로 갈 수 있어서 매우 기쁘고, 그렇죠. 구체적으로 음식 판매 환경에 추가적인 경험을 얻을 수 있어서 기쁘고 예. 기쁩니다. 네. 나는 들었습니다. 너의 회사에 대해서 훌륭한 것들을 들었고 너의 팀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렇지. Would love to, I would like to. 그 다음에 나의 이전의 경험은 소매업이었던 반면에 나는 항상 음식 판매의 방향으로 옮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죠. 나의 자원봉사 경험은 예. 허락했습니다. 내가 이 사회 각계각층 사람들과 같이 일하기를 허락했습니다. 나는 얼마나 그들이 너의 회사 기여에 감사해야 하는지, 어디에 대한 기여? 지역 단체에 그렇지. 대한 기여에 감사해야 하는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보면 how 다음에 뭘 적어놨죠? 형용사. much라고. 그렇죠? 네. 얼마나 많이. 그렇죠? 얼마나 많이 그들이 당신의 회사가 지역 자선단체에 한 기여를 감사해야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만약 너의 마케팅 부서의 구성원으로서 고용이 된다면 예. 나의 목표는 새로운 고객들을 얻을 것이고, 그치, 얻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의 고객들을 계속 그들의 구매에 대해서 계속 기쁘게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예. 할 수 있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넘어갑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습니까? 혹시 이 질문에서? 아니요. 없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 이 몸서리치는 감정은 빌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네. 그것은 처음에는 좋은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시도했습니다. 그의 아빠를 인파 속에서 찾기를 시도했습니다. 오호, 로켓 찾기. 예. 그 다음에 그러나 그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좋은 기분은 나쁘게 변했습니다. 네. 그는 이상한 감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이상한 감각은 세계에서 어떤 세계? around him. 그를 둘러싼 세계에서 세계가 그를 둘러싼 세계가 was moving. 모든 움직이고 방향으로 있다. 그치. 사방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배우지 않은 게 지금 막 또 기억이 났는데, 모든 관계 부사는요.
네. 우리가 배운 아까 when, where, why, how라는 관계부사 있죠? 네. 걔네들 이렇게 that으로 적어줄 수 있습니다. 네. that으로 적을 수 있어요. 여기도 보게 되면 odd sensation이라는 뭐가 나왔죠? 선행사. 이상한 기분이 나왔지. 선행사. 맞습니까? 네. odd sensation. 그 뒤에 나오는 that이 이게 과연 뭘까? 고민을 해봐. 명사절일까? 아니면 관계 대명사일까? 하고 봤더니 The world around him 주어 was moving 일형식 동사 즉 일형식의 문장입니다. 완벽한가요? 불완전한가요? 어디요? 여기요. odd sensation이 어디 갔지? 여기요. 예, odd sensation that 동격. 동격 더 월드 주어. 예, 어라운드 타동사. around는 아니죠. 어라운드 주변에라는 부사예요. 예, 장소 부사입니다. around him 그의 주변에 있는 세계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네. 그의 주변의 세계 주어 was moving 동사 완벽한 일형식의 문장입니다. 네. 그러면 that은 관계사야? 아니요. 아니죠. that 네.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온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럼 관계사가 아니에요. 근데 뭡니까 그럼? 그렇다고 명사절의 동격의 명사절일까? 뭐 동격의 명사절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네. 좀 더 정확한 해설은 이 녀석은 관계 부사로 보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관계부사 where이라는 녀석 기억나세요? 관계부사 where 앞에 선행사가 장소가 아니라 뭘 뜻을 수 있다? 상황이요. 상황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바로 이렇게 기분을 뜻할 때에도 역시 관계부사 where를 쓸 수 있고 기분이요. 예, 그 기분을 where이라고 썼을 경우 where이라는 관계부사는 또 that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관계부사 that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예, 맞을 것 같습니다. where만 대스로 쓸 수 있어요. 아니요, when도 that으로 쓸 수 있어요. where랑 when만요. 아니요, 관계부사 모든 거 전부 다. 전부 다 모든 거. 예를 들어서 아까 the way how 같이 못 쓴다고 했었죠? 같이 그치? the way how how일 때 네. 선행사가 the way죠. 그럴 때 the way that 이렇게 해서 상관없어요. the way in which로 써도 상관없고 이렇게 상황이나 기분일 경우 예, the 쓸 day 수가- which요. the day 원래 the day 그 다음에 뭐 at which나 in which 이렇게 써주죠. 네. 그런데 그 자리에 in which 대신에 that을 써도 상관없어요. the way which. 그렇지. the way that 이런 식으로. the way that. 오케이. the day that. 네. 그렇죠? the way that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네. 모든 관계부사는 뭐로 바꿀 수 있다? that으로 바꿔줄 수 있구나. 네. 그래서 뒤에 that 뒤에가 완벽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his mouth was dry. 그의 입은 메말랐습니다. 예. 그의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예. 그는 그의 시의 모든 단어들을 잊었습니다. 제목도 포함해서 외우고. 하지만 그는 그 시로부터 읽을 그 카피본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그는 미스터 실버 씨를 그의 시의 가장자리에서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거렸고 그녀의 큰 눈으로 그를 재촉했습니다. 예. 그는 그녀에게 그의 카피본을 얻기 위해서 걸어가야 할까요? 그녀는 1마일 정도 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그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뭘 생각하지 않았어? 그가 그의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아니지. 움직일 수 없는 것을 그가 그의 다리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 즉 다리를 움직일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치, 긴장해서 움직일 수가 없던 거예요. 네. 여기 이제 맨 마지막에 make라는 녀석 때문에 make his leg 목적어 move 동사 원형. 어디서 배운 거죠? 사역동사예요. 그렇지, 사역동사예요. 그가 뭐뭐 하게끔 그의 다리가 움직이게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있었다죠. 여기서는 할 수 있다라고 근데 생각을 하지 그치 않은 거야. 네. 됐죠? 네. 예, 잘하셨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혹시 질문사항 있습니까? 아니요. 자, 20번으로 갑니다. 모른다 끝났는데. 예. 봐도 되죠.
보셔도 돼요. engaged in 몸에 관련하여 꾸물거리는 것에 관련해서 어떻게 너가 그날의 가장 어려운 직무를 시작하는 것을 네. 어떻게 합니까? 아하. 자, 요 녀석은 하나만 보자. 뭐냐면 중간에 보면은 how do you 예, 죄송합니다. 이거 뭐죠 이거? 읽음으로 처리를 할게요. 자, 여기 from이 보이죠? 네. 수능 문제를 푸실 때 from이 보이면 네. 첫째, 뭐뭐로부터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네. 이거로부터. 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뭘 생각해야 되냐? from이 나오면 혹시 전치사 to가 있지 않을까? 전치사 to를 찾으셔야 돼요. 네. 그럼 이게 뭡니까? 수거입니다. from A to B라는 수거예요. 네. 해석은 A에서부터 B까지 혹은 A로부터 B로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네. 상당히 둘의 문장이요 쫀쫀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즉 being stuck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야? 스톡. 스톡이 뭐였지? 딱 뭐야? 정체해 있는 것이죠. 네. 딱 가만히 걸려 있는 겁니다. 즉 게으르게 가만히 있는 것으로부터 어디로 가는 거야? 그날의 어려운 임무를 하는 것. 그렇지. 하는 것으로 으로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는지. 그렇지.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네. How do you move? 그렇게 움직여갈 수 있는지. 네. 됐습니까? 움직여갈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how 하고 이건 의문사로 지금 물어보는 거지. 어떻게 하면 당신이 가만히 있는 그 상황에서 움직여가지고 그날의 가장 어려운 임무를 하게끔 할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합니까? 네. 움직일 수 있습니까? 하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죠. from A to B가 그렇지. A로부터 B로 B로 혹은 A에서부터 B까지 둘 중 하나입니다. 생각을 해주면 돼. 머릿속에다가 from이 나오면 내가 방문을 열고 나오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으로부터 to 거실로 거실 방으로부터 나와서 거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네. 즉 from과 to는 항상 짝꿍으로 같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말했습니다. 개구리를 먹어라. 그 아이디어는 마크 트웨인의 인용구로부터 왔습니다. 그렇지. 여기도 from이 뭐뭐로부터라는 말을 지니고 있죠. 네. 잘하셨어요. 마크 트웨인의 인용구로부터 유명한 말로부터 온 겁니다. 네. 아침에 처음에 개구리를 먹어라. 예.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worse. 더 나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그날의 그 나머지 것들로부터 너에게 일어나는 것은 더 나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이게 뭐야? 그러니까 nothing worse.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습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개구리 먹는 것보다 나쁜 일은 없을 거래. 네. 뭐에? 당신의 남은 나머지 날에 네. 즉 그날의 남은 시간 동안 당신에게 일어날 일 중 네. 이보다 나쁜 것은 없을 겁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every morning. 모든 아침에 전념하세요. 뭐에 전념하세요? dealing with. dealing? 예, deal with 다루다죠. 네. 뭐를 다루는데 전념해라? 너의 할 일 목록 리스트. 그치. 에 있는 아이템에 네. 아이템을 다루는 것에 혹은 처리하는 것에 전념하세요. 네. 자, 그다음 대시 또 나왔네요. 어떤 아이템, 어떤 리스트라는 거야? 가장 두려워하는 것. 예, 가장 너가 당신이 두려워하는 두려워하고 있는 할 일 목록. 너의 할 일 목록 아이템에 할 일 목록 아이템에 다루는 것을 전념하세요. 그렇지. 그리고 뭐하래? do it. do it. 그것을 하세요. 하래.
네. 예. 어떻게? Before anything else. 그 밖에 음? 또 무엇인가 전에 그렇지. 즉 다른 무언가를 하기 전에 가장 어려운 그 일을 하세요. 해버리세요. 이런 얘기죠. 네. 그 다음에 mornings 아침 매일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죄송합니다. 매일 아침은 매일 아침은 음, 특히 음, 이상적입니다. 그렇지. 뭐 하는데 이상적이야? 너가 음, 그 생산적 그 예를 들면 음, 글쓰기 같은 것과 음, 같은 음, 창의적인 직무 생산적인 창의적인 직무에 음, 필요할 때 음. 더 이상적입니다. 그렇지. 아침이니까 머리가 쌩쌩 잘 돌아간다 그러죠. 네. 왜냐하면 왜냐하면 너는 음. pure 자, 우리 아까 단어를 외울 때 few 어떻게 외웠죠? 적어도 적어도입니까? 뭐뭇이 없는 그렇지. 거의 없는 이란 뜻이야. 네. fewer 그러면 few에다가 더 er을 없는 붙여주면 그치 더욱더 뭐가 없는 이란 뜻이야. 네. 그러니까 distraction이 무슨 뜻인데? distraction이요. 여기 나와 있잖아. distractions. 밑에서 5번째 줄에 오른쪽에 맨 앞에 주의 산만 그렇지. 주의를 산만하는 게 fewer 더 많이 있다라는 거야 아니면 거의 없다라는 얘기야.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아침에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네. 됐죠? 그리고 또 뭐 하기 때문에? Your mind. 그리고 음, 그 너의 스트레스가 음, 너의 마음속의 스트레스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Free of라는 건 뭐뭇이 없는 이야. 네. Your mind is 당신의 정신은 free of the stresses. 스트레스가 없을 겁니다. 네. 없습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라는 것 다음에 뭐가 적혀 있죠? 대시요. 대시 적혀 있지. 그 다음에 accumulation이라고 동사가 적혀 있습니다. 그럼 뭐야 이거? 관계 대명사네. 그럼 대 뒤에 나온 녀석은 아마 더 스트레스를 꾸며주는 말일 거야. 네. 맞죠? 어떤 스트레스래? 그 근무 시간에 근무 시간 가정에 쌓이는 그렇지. 근무를 통해 쌓이게 되는 네. 그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렇죠? 당신의 네. 마음에는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빙 음, 첫 번째로 이해할 수 없는 undesirable은 이해할 수 없는이 아니죠. 그렇지. 원하지 않는이지. 원하지 않는 직무로 음, 뛰어들 때 그렇지. 뛰어드는 동안에 상상해라. 얼마나 좋은지. 좋은지 It will feel. you feel 그것이 느껴지기를. 네. 얼마나 좋게 느껴질지를 네. imagine. 상상해봐. 상상해봐라. 네. 뭐 했을 경우 to have gotten over that hurdle. 그 장애물을 극복할 때 그렇지. 극복할 때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을지를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여전히 온전한 하루가 너의 앞에 남을 때 그치.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을지를 상상해 보아라.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정답은 2번이요. 어렵고 싫은 일을 하루 가장 먼저 해야 된다. 예, 맞죠. 네. 미리 다 끝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한테 그 단어 내가 말했죠. 단어 하도 안 외워가지고 아침마다 학교 가가지고 단어 외우게 한다. 이야기 안 했나요? 네. 그 원래는 내가 단어에 신경을 그렇게 많이 안 써줬고 애들한테 네. 알아서 외워라 그러면 잘 외우겠지 하고 넘어갔어. 네. 단어 시험도 3학년들은 잘 안 보고요. 근데 그 이번에 모의고사 통해 가지고 깨달은 게 있는데 애들한테 그냥 외워라 그러면 잘 안 외우는구나. 준이가 특별한 거야. 진짜 준이는 잘 외워주잖아. 네. 성실한 만큼은 준이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그랬어요. 어차피 학교에 가는 아침 자습 시간에 걔네들은 다 뭐 하냐 그랬더니 막 뭐 그냥 자요 아니면 뭐 카톡해요 뭐예요 그러길래 엄벌을 내렸습니다. 아침 시간에 무조건 단어 50개 쓰고 외우고 나한테 확인 카톡을 보내라 사진 찍어서. 벌이에요 벌. 그래서 6월 그때 며칠이지 2일인가 그때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부터 계속 그렇게 하라고 시키고 있어요. 안 하면 막 뭐라 하고요. 문자 막 보냅니다. 막 이모티콘 보내요. 막 그 째려본 이모티콘 막 그런 거 있죠. 아니 막 부수는 이모티콘 막 보내. 초록색 그
뭐 오리가 막 이거 던지는 이모티콘 있거든. 뭐 던지는 거 보내요 막. 그럼 저녁에라도 보내라고. 뭐 아파요? 아픈 게 어딨냐고. 아파도 50개 쓰라고. 수학여행 가요. 헛소리하지 말고 쓰라고 그러고. 예. 수학여행 가서요? 예. 수학여행 가서는 뭐 안 보내지. 내가 보내라고 아무리 닥달해도 안 보내요. 이해를 해. 근데 평소에는 무조건 보내야 돼요. 단어를 많이 외워야 돼. 준이도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일단 이 문장이 어떻게 해석할까라고 고민하기 전에 단어부터 모르면 이제 단어만 찾게 되잖아. 네. 그지? 단어 찾느라 시간이 엄청 많이 가죠. 네. 문장 하나 해석하는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 다른 거 공부할 때. 쌤 단어 외울 때 쓰면서 외워요? 저는 아니요. 그렇게 안 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거든. 네. 내가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그렇게 썼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이제 나 자신을 속이는 거야. 아, 이렇게 많이 썼으니까 알아서 외워줬겠지. 그 뭐냐면 그냥 눈은 딴 데 봐. 그 손으로만 쓰고 있어. 네. 그러니까 안 외워지더라고. 네. 그러니까 애들은 막 내가 깜지 쓰니까 세혁이 공부 엄청 열심히 한다니 쟤 엄청 단어 많이 외웠다 그러는데 막상 시험 보면 다 비슷하게 틀리는 거야. 네. 그래서 그때 깨달았지. 아, 지금 나 속이지 말자. 그러고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눈으로 보고 말아요. 눈으로 그냥 보기만 이렇게. 예, 눈으로 계속 대신에 한번 보고 나면 당연히 나도 까먹지. 네. 나도 까먹어. 근데 그 나는 이제 뭐 물론 영어를 좀 좋아하기도 했지만 그 지문을 많이 보잖아. 그러면 아, 이거 어디서 봤던 건데 하고 떠올라요. 네. 그럼 다시 한번 찾아. 그러면 이제 기억이 나더라고. 그리고 또 까먹고 계속 그래요. 예, 그치. 까먹고 아, 이거 또 봤던 건데 또 다시 봐. 체크를 또 해요. 예. 아, 그럼 외워지고 막 그래. 많이 그냥 보는 거예요. 예, 많이 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도 한글을 배울 때 막 단어 외웠어? 막 선비 그러면서 막 선비는 막 산업공상이 막 하나가 안 외우잖아, 그치? 네. 많이 보는 것뿐 아니야? 네. 언어는 그렇잖아. 막 우리가 막 단어 배울 때 막 두음 법칙 배웠어요? 안 배워, 나 안 배워. 나 처음 들어봤어. 학교 들어 처음 들어봤어. 무슨 막 사이시옷 발음 막 구렛나루 막 아니 내가 구렛나루라고 쓰든 구렛나루라고 발음하든 뭔지 모르잖아. 근데 구렛나루는 다 알잖아. 아, 영어는 그러니까 언어는 무조건 많이 쓰는 사람이 장땡이구나. 예, 그래서 그냥 많이 보세요, 그냥. 쓰면서 외우는 것도 좋겠지만. 근데 처음에 이제 스펠링 외울 때는 쓰는 수밖에 없어. 괜히 막 스펠링은 그냥 눈으로만 보면 외워질 것 같잖아. 근데 잘 안 외워져요. 눈으로 보는 건. 네. 예. 그러니까 스펠링은 좀 쓰면서 외우시고 나머지부터는 그냥 여러 번 보세요. 특히 예문을 많이 보세요. 우리가 뇌가 인지할 때 가장 빨리 그 외우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begin을 외워. 네. 시작했다라는 뜻이지. 근데 우연히도 내가 다른 텍스트를 보다가 즉 내가 지금 외우고 있는 이 책이 아니라 다른 책이나 다른 곳에서 비겐을 본 거야. 시작했다. 네. 그게 딱 떠오르잖아. 네. 죽을 때까지 안 까먹어요. 특이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외우고 있는 활자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그것을 보게 되면 혹은 뭐 나는 이제 미드를 많이 보는데 미국 드라마 보다가 그게 나와. 네. 그럼 절대 안 까먹습니다. 그건 좋더라고. 예. 그래서 그냥 저는 원래 막 쓰면서 외우는 저도 그런 주의였다가 쓰면서 외워야지 막 그랬거든. 네. 옛날에도 책 들고 보면 막 그 뭔가 외울 때에는 세 가지를 다 쓰라고 하잖아. 눈, 그다음에 뭐지 이거 손, 그다음에 입까지. 네. 예를 들어서 막 procrastination 아까 이제 막 뒤로 미루는 그거 있었죠. 아까 네. procrastination 하면서 막 피아로 치야 어쩌고 하고 외우라 이렇게 하는데 생각보다 효율이 떨어지더라고. 시간이 오래 걸려. 예,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지 말고 어차피 사람 뇌는 까먹는다고 하잖아. 네. 10분 지나면은 반이 없어진대. 그거 봤어? 10분 지나면 반이 없어지고 다음 날이 되면은 뭐 5에서 10%밖에 안 남아 있대 외운 것 중에. 예, 그거 보고 그냥 포기했어요 그냥. 야, 씨, 내 대가리로는 저 도저히 안 되겠다. 머피의 법칙. 머피의 법칙 그건가요? 무슨 법칙? 하긴 법칙이 있긴 한데 그 외우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네. 없어지는 거. 그거 까먹었다. 계속 봐야 된대요. 네. 머피의 법칙 아닌데 그 머피의 법칙 그거잖아.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네. 거. 그렇지. 그 무슨 두뇌 그니까 나 그거 외웠었는데 나도 그 사람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 네. 네, 봤어 저번에. 무슨 법칙 있었나? 30분 지나면 막 네, 이렇게 그거. 그래퍼 이렇게 떨어지더만. 처음에 이렇게 그냥, 가다가 이렇게 다이빙해.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건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구나. 네, 저도 무슨 비문학 지문 애들한테 가르쳐 주다가 그거 배웠던 건데 까먹었다. 무슨 법칙인지. 그냥 쓰면서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건데 많이 보면서 외우세요. 그냥 보면서. 네. 자, 그 다음 문장 해석 부탁합니다.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뭘 시작했대? 주방에서 도우는 것을요. 그렇지. 뭐 할 때? 우리가 각각
세 살인 상태일 때 그렇지. 3살이 되었을 쓸 때. 때 turn 무슨 뜻이었죠? 뭐뭐이 되다. 되다. become 형동사였지. 네. 3 years old라는 게 그럼 왜 형용사입니까? 3살이라는 숫자. 숫자는 형용사 숫자는 취급을 형용사. 많이 해줍니다. 네. 그래서 turned 3 years old. 그래서 3살이 되었을 때 각자가 우리는 주방에서 돕기 시작했습니다. 네. 엄마가 좋아했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그렇지. 나이에 그때 나이에는 네, 그때 나이에는 어, 확신했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가 음, 보다 음, 그 도움을 음. 방해하는 것 뭐보다는 도움이 된다고? 방해보다는 그렇지. 방해하기보다는 도움이 된다는 예, 것을 예,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예. 맞아요. 아, 거꾸로죠. 네. 도움보다는 도움보다는 방해가 된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확신했습니다. 했대. 그러나 그러나 우리 엄마는 생각했습니다. 예, 요리는 좋은 배우는 도구. 도구. 그걸 뭐라 그래 우리나라는? 학습 도구라고 하죠. 네. 이제부터 learning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면 돼? 학습. 학습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네. 좋은 학습 도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는 tolerate 견뎠습니다. 그렇지. 관용하다, 견디다 이런 얘기죠. 네. 견뎠습니다. 네. all of the mess. 모든 난장. 우리가 만든 네. 엉망진창인 것을 그렇지. 견뎌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든 그 아주 난장판을 다 네. 감내하셨습니다. 그다음에 of course 물론 우리는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배우는 학습 물건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단지 그것이 재밌고 우리가 여전히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우리가 요리를 배웁니다. 자, 우리가 요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뭘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렇지. trial and error가 시행착오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다 이제 error에다가 many를 붙여놨네. 네. 시행과 수많은 착오를 통해서 요리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너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몇 번이나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그 계란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또 뭘 했고 밀가루를 주방으로 코팅하고 그치. 예, 다시 밀가루로 주방을 코팅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스토브 난로에다가 이것을 그치 여러 가지를 끓일 boiled 때 그치 끓였는지 우리는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We can tell 바로 그거야. 말할 수조차 없이 이렇게 많이 했다라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이거 요점은 그렇지. 요점은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실수로부터 있다? 다시 실수라는 단어를 수식하고 있는 건 어디야? That could be made죠. 만들 수 있고 만들어질 수 있는 실수가 there is 있습니다. 만약 만들어질 수 있는 실수가 있다면 그런 말이야. 네. 만약 우리가 할 수도 있는 실수가 있다면 네. we have made it. 우리는 이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 네. 다시 실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뭐 할 수도 있다?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나 우리의 엄마는 항상 말했습니다. 말하는 것처럼 실수는 최고의 선생입니다. 그렇지. 최고의 스승이죠. 그다음에 네. 또 이러한 실수들을 뭐해서 through 통해서 이러한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지. 거기까지가 through라는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전치사 굽니다. 네. Through those mistakes, 이러한 실수들을 통해서 we 우리는- have learned,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죠. 배울 수 있다가 아니라 배웠습니다. 뭘 배웠어요? 그 효과? 아니지. 이때 works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효과가 있다. 그치, 효과가 있다. What works, 어떤 것이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그 어떤 것들이 분명하게 할 수 없는지. 자, 이때 doesn't는 뭐 대신 써준 걸까? works. 그렇지, works 대신에. 즉 효과가 없는지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네. 여기는 what doesn't work, work가 뒤에 빠진 거야. 네. 왜? 앞에 이미 work가 한번 나왔으니까. 네. 이걸 우리가 생략이라고 합니다. 네. 생략이요. 즉 what works and definitely what doesn't work. 즉 어떤 것들이 효과가 있고 어떤 것들이 효과가 없는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뭘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요. 됐습니까? 네. 예,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고, 해석 잘했지만 한 군데가 아까 어디였죠? If there is a mistake, 이 부분 기억나세요? 네. 다시 해석해 볼까? 만약 만들어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아니지. could be made, 만들어질 수 있는 실수가 있다면 we have made it. 우리는 이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것이라는 말이 뭔 말이야? 실수죠. 우리는 실수를 할 수 있다면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다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봐봐. 그게 무슨 소리야? 만약 할 수도 있는 실수가 있다면 네. 우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have made니까 했습니다가 되겠죠. 네. 되나요? 할 수도 있는 실수가 있었다면 우리는 다 해봤대, 실수를. 네. 예. 그러나 우리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실수라는 것은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네. 수고하셨어요. 네. 자, 질문사항 있나요 혹시? 아니요. 자, 그 다음 끌어갑니다. 참, 요거 글의 요지로 적절한 게 뭔 것 같습니까? 1번이요. 그쵸, 1번이죠. 시행착오를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자, 22번으로 가봅니다. In some sense. 어떤 면에서 그렇지, 어떤 면에서는 T는 수행됩니다. T는 played, 분명히 play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네. 준이야? 그러면 뒤에 롤이 있을 거야. 롤이요, 롤. 예, 그 게임 LOL이요? 그거 말고요. 롤 말고 리그 오브 레전드. 예. 역할이요. 역할. 예, 그 단어가 있을 거예요. 예. 갑자기 롤 나와서 되게 좋았어? 네. 흥분했어? 예. 자, 플레이란 단어가 나오면 뒤에 항상 롤이 있을 거야. 그래서 플레이어 롤 합쳐서 역할을 하다라는 수거입니다. 네. 그런데 이 플레이어 롤은 롤이라는 단어 앞에다가 갖가지 형용사를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네. 자, 플레이어 롤 자체는 무미건조하게 역할을 하다지만 플레이어 large 롤 하면 무슨 얘기일까? 큰 역할을 한다. 네. play a important role, 중요한 역할을 하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적었어? play the life changing role. 삶의 변화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차라는 것이 삶을 바꿔준 역할을 할 수 있대요. 네. 누구에게는? 유목민들. 그렇지. 그리고 누구에게는? 사냥꾼들에게는요. 네. 뭐한 후에? 이 차가 퍼진 후에. 그치, 퍼진 후에죠. 어디에 퍼진 거야? 중국의 그 초원과 그렇지. 고원. 그렇죠. pasture land 하게 되면 이제 목초지가 되겠죠. 네. 예, 고원에는 목초지가 되겠어요. 목초지에 퍼졌을 때, 예, 그것은 인생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네. 됐죠? 플레이어 롤 역할을 하다. 그 다음에 이것은 흔히 이것이라고 부릅니다. 자, it is often said that은 밑줄 그어놓고 수동형. 예, 인식동사. 그렇지.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굳이. 해석 안 해요? 예, 안 하셔도 돼요. 사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뭐뭐라고들 합니다. 네. 예. 그래서 that people make a living. make a living이 무슨 말이야? 그 생계를. 그렇지. 생계를 꾸려나가다지. 사람들이 생계를 꾸려나간다고들 합니다.
네. according to 뭐에 따라서? 이거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그렇지. 주어진 상황에 따라 사람들은 생계를 꾸려 나간다라고들 합니다. 네. 그 다음에 on high mounts 높은 산들 그리고 어디에? grassland 초원지대 어디에 있는? 중국 북서지방 부분에 그렇지. 있는 산들과 초원 지역에 끝이에요. 초원 지역에 지금까지 장소에 대한 설명이지. 네. on이 붙어 있었잖아. 네. 초원 지역에 누가? A large quantity of cattle. 많은 양의 cattle. 양, 소떼와 sheep 양과 camels 낙타들 그리고 horses 말들이 are raised 가축됩니다. 길러집니다. 그렇지, 길러집니다. 혹은 뭐랄까 방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도 해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유는 그리고 우유와 뭐는? 우유와 고기는 자, 사람들에게 오 그렇지. 사람들에게 많은 지방과 단백질을 공급합니다. 그렇지. 우리가 프로바이드 배웠었죠. 네. 어떻게 쓰죠? A with B. B였죠. 오케이, 잘했어요. A에게 B를 공급하다, 제공하다. 네. 그 다음에 그러나 few vitamins. 이때 few 무슨 뜻이야? 없는. 그렇지. 거의 없는이야. 네. 그러나 뭐는 제공하지 못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비타민은 거의 그렇지. 없습니다. 비타민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T는 therefore 따라서 차는 supplement 보충합니다. 그렇지. 뭐를요? 기본적인 필요를 누구의? 유목민들 부족의 그렇지. 기본적인 필요한 것을 보충합니다. 그렇지. 그게 바로 뭐야? 비타민이라는 T요. 거죠. 비타민. 그렇지. 비타민이 부족하다고 했으니까. 네. 그 다음에 who's하고 뭐가 나왔어? diet. 소유격 관계 대명사가 나왔네. 네. 이 who's의 선행사는 누구야 그럼? who's의 선행사요? 사람이겠죠. 네. 그럼 누굽니까? 유목민 부족. 그렇지. 바로 앞에 나왔던 유목민 부족이 되겠지. 네. 그 유목민 부족의 다이어트 뭐는? 식사. 그치. 식단에는 채소들이 부족합니다. 이상적입니다. 네. 채소가 싫어요 저는. 고기만 먹고 싶어요. 네. 나한테 너무 좋아. 유목민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냥. 천년 전 유목민으로 그냥 고기만 먹다 죽고 싶어. 저도요. 양고기. 그래? 네. 근데 고기 좋아하는데 왜 살이 안 쪘어? 네. 운동 많이 해가지고. 난 고기 먹는데 그냥 살이 푹푹 찌더라. 돼지고기, 멍고기 그냥. 곱창? 야 지리더라. 곱창 그냥. 요새 곱창고 알아요? 곱창고요? 아니요. 곱창고라고 무슨 곱창 무한리필집이 생겼더라? 네. 야. 가보셨어요? 예. 가봤어요? 예. 어디에요? 근방에 여기 근방에도 있던데 곱창고. 지려요. 불판 4번 가는데 아줌마가 이상하게 쳐다보던데 뭐 이렇게 처먹나. 친구랑 가면 막 장난 아니게 먹어. 막 10인분 만원짜리에서 미쳤죠. 옛날에 대패 삼겹살 알아요? 네. 삼겹살 되게 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삼겹살 우삼겹. 네. 그거 우리 둘이서 한 18인분 먹었나? 그리고 한창 때 둘 다 막 운동할 때 막 아저씨 미칠라 그래 막. 가세요. 아니 그걸 안 하고 더 먹으려고 막 그래. 더 먹으려고. 그때는 무한리필은 아니었죠. 근데 우리가 막 거의 20인분 먹고 막 밥에다가 김치까지 막 비벼 먹고 하니까 아저씨가 놀랐어요 그때. 그렇게 난 고기만 먹고 싶어. 너무 이상적이야 너무. 비타민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됩니다. 뭐 이빨 빠지고 말지 그냥. 자 아무튼 차는 그래서 이렇게 보충을 해주고 그들은 그쵸 채소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유목민들은 어디서부터 온 유목민들은? 싱하이 티벳 예. 고원. 그렇지. 플래투는 고원이죠. 고원에서 온 이 유목민들은 싱징. 그치. 이 사람들과 그 다음에 어디서 온 사람들이야 또? 싱징이요. 신진과 이너 몽골리아, 내몽골이라는 지역이죠. 내몽골. 계속 지역 이름이 나오네. 네. 즉 신진과 내몽골 그리고 뭐 칭하이 티벳 고원에서 온 이 유목민들은 autonomous regions 자치구.
자치구는 follow the T culture system. 뭐 한대요? 따릅니다. 그렇죠. T의 어, 문화 시스템을 그렇지. 따릅니다. 자, 인위치가 나왔네. 네. 그 문화에 대한 이야기겠죠. 시스템이겠지. 네. 시스템은 장소란 말이야. 네. 그래서 인위치를 적어줬네요. 다른 말로는 시스템. where이라고 바꿨을 수도 있겠죠. 시스템이 장소예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스템이라는 건. 그래서 where이에요. in which는. 아시겠죠? 네. 이래서 전치사와 관계사가 나오면 굳이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없습니다. 시스템은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 내에서 그들은 뭐 한대? They drink tea. 차를 마십니다. 뭘 가지고? 우유를 가지고 그렇지. 차를 우유에다 마십니다. 차를 타 마시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그들은 밀크티를 더 소중하게 합니다. 그들은 그치 밀크티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만듭니다. 네. For the people. 사람들을 위해서요. 어디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중국 북서지방의 부분의 그렇지. 사람들을 위해 소중한 것을 그 밀크티를 가장 소중한 소중하게 것으로 여깁니다. 그치 여깁니다.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 녀석은 글의 주제가 뭐겠어? 그 유목민들의 비타민이 부족하니까 그거를 보충해줘요. 보충하려고 티를 마시는 거였죠? 네. 그 내용이 들어간 게 몇 번입니까? 2번이요. 그렇지, 2번이 되겠죠? 네. 유목민들이 유목 부족이 중국에서 차를 마시는 이유가 되겠죠. 네. 자, 이게 바로 관계 부사가 쓰인 문장이야. 2번이. 바로 2번 지문이 우리가 배운 관계 부사가 쓰였어요. 네. The reason 명사지. 네. nomadic tribes 주어란 말이야. 네. 명사와 명사가 같이 나온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대시 같이 나왔네. 생략됐어요. 그렇지. 대시 생략된 거야. 관계부사 대시요. 관계부사 대 대신에 쓸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The reason 다음에 The reason 이유. 그러니까 뭘 적어? Why를 Why. 적어요. 그렇죠? 네. 여기는 Why가 생략된 겁니다. 지금. 아, The reason why nomadic tribes in China drink tea. 됐나요? 네. 예. 그래서 앞으로는 관계부사에 굉장히 밀접하게 내가 좀 신경을 써야 돼요. 네. The reason이란 단어가 나오고 그 뒤에 바로 명사가 나온다. 그럼 뭐가 생략이 된 것이다? Why요? Y가 생략된 것이다. 네. 알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뭐 하는 이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네. 잘하셨고 6개 다 끝났나 이제? 이거 마지막 23번. 오케이. 한 다리는 네. 일반적으로 그 건축됩니다. 그렇지. 건설이 됩니다. 네. 지속하기 위해서 예. 어느 정도를 지속하려고? 100년. 그렇지. 100년 동안 그 자연적이고 손으로 만든 환경으로 지속되기 위해서 그렇지. 그런 건축이 환경 됩니다. 속에서 지속되기 위해서 건축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것의 presence 이것의 존재는 lasting mark 뭐를 만들어내? 지속되는 그렇지. 표시 지속적인 표식을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표식이라는 건 뭐래? 그 사회의 진화를 보여주는 그렇지. 표시요. 지속적인 표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다리가 그렇다네요. 그다음에 이것은 해야 합니다. it should be 돼야 합니다. it should be죠. 중간에 이제 콤마와 콤마 사이에 than이 있어서 잘 안 보이겠지만 네. it should be an agreeable addition 이렇게 나와야 돼요. the는 왜 낀 거예요? 그냥 아까 말했던 이게 바로 접속부사야. 아, 그냥 그리고 나서 그래서 접속부사들은 위치에 구애를 받지 않아요. 네. 근데 꼴린 대로 쓰는 거야. 문장 맨 앞, 맨 뒤, 중간에. 아무 데나. however도 마찬가지지. 네. 예.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것은 should be an agreeable addition. 돼야 합니다. 뭐가 돼야 돼? 추가. 동의할 만한 추가 사항이 돼야 된대. 어디에 대한 추가야? 그 지역 환경에 그렇죠. 추가요. 지역 환경에 추가를 하는데 동의할 수 있을 만한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네. Therefore 따라서 이것도 역시 뭐야? 접속? 부사지. 콤마가 적혀 있잖아. 네. Therefore 그러므로 원 하나죠. 하나. 뭐 중 하나? 특징 중 하나. 어떤 첫 번째 특징 그렇지. 첫 중 번째 하나. 특징 중 하나죠. 네. 어떤 특징? A bridge must exhibit. 다리가 건설 보여야만
다리가 exhibit 보여줘야만 하는 하는 첫 번째 특징 중 하나. 자, 여기 보게 되면 one of the first qualities와 a bridge must exhibit 사이에는 우리가 배운 뭔가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어디요? must exhibit. 여기랑 예. 어디요? one of the first qualities요. 네. 그 녀석은 중간에 지금 뭔가 우리가 배운 게 하나가 빠져 있어요. 예, 바로 that이요. 무슨 격 관계 대명사? 목적격. 예, 목적격이요. 왜? exhibit 뒤에 목적 없어요. 그렇지. exhibit이라는 단어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네. exhibit은 보여주다, 전시하다라는 타동사야. 네. 근데 그 뒤에 목적어가 없네? 어디 갔을까? 바로 one of the first qualities가 되겠습니다. 네. 즉, 다리가 보여줘야만 하는 첫 번째 특징 중 하나는 이거 컨설런스 해요? 예,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 어떻게 조화가 조화를 이루는지, 뭐와 조화를 이루는지 그 다리의 주변 환경, 주변 환경과요. 조화를 지금 이루는지 how 다음에 쓰여 있는 it과 its는 전부 다 다리를 뜻해 주는 겁니다. 네. 다시 how 뒤에 나오는 요 it과 여기 나와 있는 its는 전부 다 다리야. 어떻게 다리가 조화를 이루는가? 네. 뭐와 함께? 주변 환경. 그치, 그 다리의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가가 바로 다리가 보여줘야만 하는 가장 첫 번째 특징 중 하나입니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해야 합니다. 뭐 해야만 합니까? 잘못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지. 자, 잠시만요. 하나만 같이 해봅시다. 제 조동사는 언젠간 해야 되는데 마침 이제 must가 나왔으니까 오늘 해드릴게요. 그냥. 자, must는 무슨 뜻이야?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오, 잘하네. 아, 일지도 모른다가 아니지. 참 죄송합니다. 예, 요렇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녀석의 반대말은 어떻게 만들까? 준이야. 뭐뭐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해야 한다의 반대말 하지 말아야 한다가 있겠고 뭐뭐임에 틀림없다의 반대말 뭐뭐임이 아니다. 뭐뭐 일리가 없다. 자, 적어요. 예. 이 녀석은 뭐뭐 일리가 없다는 캔낫입니다. 항상 캔낫으로 적어요. 캔트라고 안 적습니다. 진짜 엄밀하게 쓰면 이렇게 써가야 돼. 캔 not. 약간 띄어서 can not 이렇게 적어야 돼요. 네. can not 동사 원형이 나오면 뭐뭐 일리가 없답니다. 할 수 없는이 아니라 네. 해야 한다의 반대말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해야 한다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필요이기도 합니다. 해야 한다. 첫 번째, 의무로서의 반대말이다. 해야 한다의 반대말이 뭘까? 의무일 때 꼭 해야 돼. 그 반대말이 있어. 안 해도 돼. 그치?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뭐뭐 해서는 안 된다가 첫 번째 반대말입니다. 해서는 안 된다. 아, 이거 반된다가 아니라 안 된다. 그때는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 must not이라고 씁니다. 방금 우리가 해석할 때 나왔던 거예요. must not. 네. 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내가 아까 그랬죠. 해야 한다의 반대말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필요이기도 하다고. 네. 해서는 안 된, 해야 한다의 반대말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할 필요가 없다. 그 경우에는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 need not to 혹은 don't have to. need not to나 don't have to로 적습니다. 됐죠? 네. 예, 이게 must에서 꼭 알아두셔야 될 거고. 자, 그럼 각각의 과거형을 적어볼까? 뭐뭐임에 틀림없다.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뭐뭐였음에 틀림없다는 영어로 뭘까? 자, 임에 틀림없다는 현재형이죠. 네. 이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그럼 이건 미래 시제가 되겠죠. 네. 였으면 미래란다. 정신 나갔네. 과거 시제가 되겠죠. 뭐뭐였으면 틀림없다. 이 녀석은 과거 시제 이렇게 적어줍니다. 모든 조동사의 과거 시제는 have pp를 적습니다. must의 pp. 뭐뭐였으면 틀림없다야. 네. 반대말은 뭘까? 얘에다가 have pp만 붙여주면 되겠지? 네. cannot have pp. 그럼 어떻게 해석해? 뭐뭐? 였을 리가 없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해석해봐. She must be there. 저기에 그녀가 있을 리가 없다. 있음에 틀림없다. 틀림없다. 혹은 해석 방법이 하나가 아니죠. 두 개지. 네. 그녀는 저기에 있을 리가 있어야만 없다. 한다. 다시 한번. 자, must가 나오면 내가 뚜렷하게 앞뒤 상황을 보고 정황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면 해석을 크게 두 가지로 해줘야 돼. 어떻게? 의무로 하든가 추측으로 하든가. 즉 의무로 해석해볼까 이 must를? 저기에 그녀가 있어야만 있어야만 한다. 있어야 한다. 네. 추측으로 해석해볼까? 저기에 그녀가 있을 리 없다. 있음에 틀림? 없다. 없다. 틀림없이 거기 있을 거다. 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아, 그치? 틀림없다. 거기 분명히 그녀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이 녀석의 과거형을 만들어 볼까? 불러주십시오. she must have 그렇지. pp. pp가 어떻게 바꿔야 돼? been으로 바꿔야 되겠죠? 네. b가 pp가 된 been이 되니까 네. she must been there.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녀가 저기에 있었음에 있었음에 틀림없다. 틀림없다. 있음에 틀림없다. 있었음에 틀림없다. 네. 그렇죠? 반대말을 만들어 볼까? 반대말을 만들어 보죠. 이거 뭐 살 때마다 재밌습니다. 해석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자, 반대말 첫 번째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어? 준이야? must not이요. 그렇지. She must not be there. must not be there. 어떻게 해석해? 그녀가 저기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만들 수 있어? she must 아니지. she need not to. 그렇지. 혹은 doesn't가 되겠지. doesn't have to be there. 무슨 얘기야? 그녀가 저기 있을 필요가 없다. 그렇지. 있을 필요가 없다. 세 번째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요거. need cannot 그렇지. She cannot cannot be there. 어떻게 해석해? 그녀가 저기 있을 리 없다. 그렇지. 다양하죠. 네. 예, 하나의 must를 가지고 세 가지 반대말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얘 반대말은 She cannot have been there. 네. 그녀가 거기에 있었을 리가 없다. 네. 됐나요? 네. 표정이 약간 껄쩍지근한데? 이유가 뭐야? 표정이 껄쩍지근해 이유가 뭐야?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네, 아니요. 뭐야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잖아. 정리가 안 돼요, 지금. 정리가 안 돼? 네. 왜 정리가 안 돼? 어떤 게? 그래야 다시 설명을 해주지. 그러니까 must는 이거 음. 두 개로 나뉘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must를 볼 때 여태까지 그냥 대충 해석하고 말았잖아. 네. 조동사를 되게 대충 해석하거든 학생들. 근데 정확하게 해석해야 돼. 해야 한다 아니면 임에 틀림없다야. 네. 근데 이놈의 해야 한다는 의무이지만 동시에 필요이기도 해. 해야 한다,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잖아. 네. 그래서 반대말을 만들 때 두 가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 네. 해서는 안 된다. 의무일 때 금지가 되겠지. 금지. 네. 금지로 바뀌어요. 해서는 안 된다. 네. 네, 필요의 반대말은 할 필요가 없다. 네. 이렇게 바뀐다고. 그리고 또 must는 또 임에 틀림없다라 추측이 될 수 있으니까 추측의 반대말 뭐뭐 일리가 없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must라는 한 단어를 봤을 때 하나의 문장을 봤을 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총 세 가지라고. 네. 해야 한다. 근데
봤을 땐 두 가지죠. 근데 얘는 이 녀석의 반대말은 총 세 가지가 될 수 있다고. 네. 얘를 만약에 내가 얘처럼 해야 한다고 해석했으면 반대말은 요 위에 두 개가 되겠고요. 해서는 안 된다, 할 필요가 없다. 내가 만약에 이 녀석을 뭐뭐 임에 틀림없다라고 추측을 해석했다면 그것의 반대말 cannot. 그치 일리가 없다. 됐죠? 네. 근데 얘 이제 과거형을 쓰게 되면 과거형은 딱 하나로 통일이 돼요. 네. 였음에 틀림없다. 추측밖에 없습니다. 과거는 이거 세 개 다요. 그치? 과거는요. 이 녀석의 과거는 오로지 얘밖에 없어. 얘밖에 없고 뭐였으면 풀린. 그렇지. 그리고 이 녀석의 반대말은 오로지 얘밖에 없어요. 네. 과거는 되게 쉽습니다. 정말 쉬워요. 근데 문제는 이제 현재 시제 해석을 할 때가 문제죠. 과거가 she must have Have been there. there. 예. She must 이거의 have been there. 반대말이 she cannot. She cannot have been there. 네. 예. 네. 됐어요? 근데 이게 뭐뭐였으면 틀림없다잖아요.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그치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이거는 뭐뭐 일리가 없다. 그치 뭐뭐였을 리가 없다. 똑같은 말 과거요. 아니에요?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그녀가 거기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녀가 거기 있었을 리가 없다. 반대말이지. 네. 반대말. 네, 맞아요. 예, 됐죠? 네. 예. 이해가 이제 잘 되셨기를. 이게 머스트가 재밌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죠. 그 녀석. 어디 하다가 내가 머스트에 꽂혀가지고 그냥. 여기요. 어브리지 머스트. 예. 여기. 이건가? 맞죠? 네. 이 질문 여기. 예. 오케이. 네. 머스트. 뭐 해야 한다. 예. 해야 한다요? 이거요? 예. It must either 맞죠? It must either adapt 맞나요? 그 부분 맞지? 아니요. 어디부터 해야 돼? 여기요. One of the first. 그 녀석. 오. 여기. 예, 다시 해석을 해보면 그 다리가 음, 전시되어야만 합니다. 전시되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보여줘야만 하는 뭐뭐 해야 한다. 여기다. 예. It must not upset the balance of the. 거기지. 예. 네네. It must not upset. Must not 무슨 뜻이었죠? 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다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뭘 해서는 안 돼? Upset the balance. 그 밸런스 균형을 깨뜨려서는 무너뜨리면은 안 됩니다. 뭐의 균형을? 그 환경에. 그렇지. 환경의 균형을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것은 해야 합니다. 뭘 해야 돼? 적용하거나. 여기선 적용하다가 아니지. 적응하다. 그렇지. 그것에 적응을 하거나 혹은 적응하거나 실제로 강화해야만 합니다. 뭐를요? 균형을 강화해야만 합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디펜딩은 따라서 뭐뭐에 따라서. 그렇지. 뭐에 따라서? 다리의 유형에 따라서. 그리고 그 장소에 따라서 이것은 네이버에 쳐봤는데 종속된다라는 게 뭐예요? 거기에 속하게 된다라는 얘기야. 거기에 따르다라는 얘기야. 속하다, 따르다, 종속되다. 네, 종속됩니다. 혹은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가야 합니다. 뭘 따라가야 된대? 주변 환경을. 네. 혹은 또는 그 강력한 그 존재감을 만듭니다. 예. In the latter. 후자의 경우. 예, 후자의 경우. 후자가 어떤 경우인데? 강력한 존재감일 경우. 그렇지. It makes a strong statement. 바로 그게 후자죠. 네. 후자의 경우 그 다리는 또 must가 나왔네. 네. 소유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뭘 갖고 있어야만 해요. 그 내적인 그렇지. 아름다움을 갖고 있어야 돼. 어떤 아름다움이야? 그것은 주변 환경에 내에서 주변 환경과 작용되는. 그렇지. 잘 서로 효과가 있는 혹은 서로 잘 작용하는 그런 내적 아름다움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 뭐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대?
다리가 창조되는 것, 창조하는 다시요. 것을. 여기서 to create은 창조하다가 아니라 다리를 창조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it은 가주어, to create 이하가 진주어의 문장입니다. 가주어, 진주어 문장이라 해석이 약간 어려울 거예요. 네. 자, 다시 to create을 동사 주어처럼 해석하셔야 돼요. create 어떻게 해석해? 준이야. create 창조하다. 창조하다. 그러면 to create은 주어처럼 해석해야 된대. 창조하는 것. to create a bridge 무슨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럼? 다리가 창조하는 것. 아니지. 다리가 창조하는 거야? 다리를 창조하는 그렇지. 목적으로 해석해야죠. 다리를 창조하는 것. 것은 not acceptable.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어떤 다리를 창조하는 거래? That is spectacular. 웅장한. 그렇지. 상당히 눈에 띄고 웅장한 다리래. 그 자체로는 그 웅장한. 자체로. 그러나 뭐 하는 다리? 그러나 그 이 지역 환경을 망치는. 그렇지. 그런 다리를 뭐 하는 것은 만들어내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됐나요? 이 글의 지문은 일관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다리를 만들려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시켜야 된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맨 마지막 결론. 자, 그러면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이 뭡니까? 4번. Breach in 뭐야 이거? Integration to the site. 그쵸? 무슨 얘기야? 지역 통합으로 지역. 그 다리는 지역으로의 통합이다. 그렇죠. 그 장소와의 통합, 융합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네. 됐죠? 왜? 인테그레이션이 바로 통합이란 뜻이야. 통합이라는 말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돼? 아, 자연환경과의 융합, 조화를 뜻하는구나. 네. 됐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목요일날 볼 때에는 역시 또 몇 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몇 개 해요? 몇 개? 지금 물어봤잖아 내가. 몇 개 할 수 있습니까? 양심적으로.